전후 경제 우선의 일본의 외교 방침을 아베는 무역을 정치 도구로 활용한 트럼프식으로 바꾼 것 같다. 다만 아직 미숙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격앙된 한일 경제 대립은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불편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외교 방식을 바꾸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은 전후 지정학적인 좋고 편한 상대라고 보여져 왔다. 논쟁이 벌어지면 경제와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정치적으로는 양보를 촉구함으로써 해결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를 바꾸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방법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한일 갈등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내린 적어도 겉으로는 기술적인 두 개의 판단이었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 세 종류의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 한국 수출 심사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재료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주로 일본에서 조달해왔다. 한국은 이에 대해 전자제품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항의. 하지만 일본 정부는 또 8월 2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가기에서 결정했다. 화이트국은 대량 살상 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절차상 우대받는 27개국을 가리킨다. 한국은 WTO 제소 한국은 이들 전략 물자에 대해서 제3국으로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거듭 주장했다. 복수의 언론 매체들이 실제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소식통들은 중동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몇 달 전부터 한국 측에 대화를 제의해왔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했다고 성토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부정, 일본 정부의 방식을 강하게 비난. 이 문제를 대북 제재 감독을 하고 있는 UN으로 가져갈 계획 외에 WTO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도 위배된다며 WTO 제소 준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 차원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등 일본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련의 문제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하고 중노동에 종사시켰다는 이른바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싶은 일본 측의 기대가 있다. 이래 발단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최고재판소의 일본 기업의 전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을 명령한 것. 한일이 1965년 국교 정상화에 있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고 한국의 5억 달러의 경제 지원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인식이었다. 일본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베는 징용공 문제에 조바심을 내고 있으며 한국에 대응할 무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문제가 됐던 한일 수출 이슈에 주목하자 경제산업성 관할이었던 이 문제를 큰 힘을 가진 총리 관저가 물려받았다. 결과는 신통치 않다. 아베의 행동은 무역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식과 여러 의미로 닮았다고 한다. 7월의 일련의 정부 발표가 성명과 전략 변경의 혼합이라는 점은 바로 트럼프 스타일이다. 이런 유의 발표를 할 때에는 최소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언론 및 외교관들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이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한 개의 사무실을 통해 발표하고 코멘트는 한 명의 대표자가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상외 전개 그 필두가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일 것이다에 대비하는 긴급 대응책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정부의 대응은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고 정부 당국자들은 모순된 성명이나 모호한 발언을 반복했다. 징용공 판결 보복으로 인정한 아베 일본 정부의 기본 주장은 극히 실무적인 것이다. 일본 측으로서는
어느 수출국에도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서 서플라이어에게 향후는 개별의 출하마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대등한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분명한 악영향은 볼 수 없는 것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도 메모리칩 생산이 한창인 대만도 일본 화이트국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당한 반발을 상정해 대비도 해두었어야 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한국의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의 위협이 닥치면 어떤 정부도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에 직면해 일본 정부는 흔들렸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권 당직자는 그가 부인하는 증용공 소송에 대한 보복 의혹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스가요시 히데 내각 관방장관은 수출 관리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이라면서도 한국이 20개국 G20 정상회의까지 증용 문제에 대해서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기 시작한 직후 아베는 다시 역사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징용공 공소송의 최고재 판결 대응에 대해 한국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명확해졌다. 무역 관리에 있어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보도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아베와 일본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타격 규모를 예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서 180 이상의 점포를 전개하는 일본의 대기업 유니클로는 한국 시민의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아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에서는 외국 맥주 가운데 일본 맥주가 단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선반에서 일본 종목이 자취를 감췄고 아사히 등 일본 맥주 대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여행사에 의하면 최근 몇 주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자는 반감했다고 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는 750만 명. 지금은 인바운드 고객은 일본의 경기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인 고객은 가장 큰 고객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뜨거워지는 한일 대립, 아베 압박 외교는 초심자 수준. 영상은 하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하편은 8월 13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